유튜브에서 미래드림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잘했죠? 박세훈사님 뭐 기장하시고 또 제가 관리하는 업체들 중에 점차 늘어나는 업종이 하나 있죠. 네. 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농업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쉽게 이해하는 언택트. 그쵸, 언택트 뭐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의 어떤 사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뭐 좋아하던 아니면 그렇죠. 관심이 있던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 많이들 고민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사업자가 있어야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럼요. 통신 판매 허가, 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순차적으로 그냥 제반적인 설립에 대한 절차, 이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그럼 뭐 개인과 법인에 대한 건 저희의 과거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쉽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사업자 일단 낼 수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등기라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업자를 내고, 그러니까 통신 판매 허가, 그거를 구청에서 또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통신 판매 허가를 내줘야 사업자 등록에도 그 통신 판매업 관련된 업종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업 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개인이냐 법인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의 규모가 어느 수준이 되실지,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하시라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도소매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규모가 처음부터 발생하거나 그걸 근접하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법인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대기업 거래라든지 아니면 법인을 선호하는 어떤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법인을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을 하다가 나중에 법인 전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업종보다 곤란한 게 좀 있긴 한 게, 일반 업종은 개인에서 법인 전환하고 이런 게 뭐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쉽기도 하고. 거래처들에게 좀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다 입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 전환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에 있던 그 기록들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포괄 양도양수라는 걸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절차가 굉장히 귀찮아서 그렇죠. 사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곤욕스러운 부분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정말 이걸 키워서 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 법인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간이가세자하고 일반가세자. 매출액이 좀 소규모인 경우, 개인 네. 중에서도 그런 경우 이제 간이가세자를 하는데, 저희가 매출 기준으로 보고 어떤 구분을 선택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뭐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간이가세자가 기존엔 4,800만 원까지죠. 연간 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죠. 포함한 가격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간이가세자였어요. 네.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8천만 원까지 지금 간이가세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이가세 기준이 좀 폭넓어진 건 맞고, 말씀하신 뭐 4,800원, 혹은 8천만 네. 원의 기준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가세자가 변경.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네. 일반으로 전환된다고. 그런 얘기는 이제 간이가세자를 선택한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는 10%예요. 네. 그러니까 1,000원짜리 팔면 100원은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1,100원을 소비자에게 받아야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보통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3% 정도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어차피 부가세를 공제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는 맞지만. 그럼 물건값이 싼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10% 정도 싸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죠. 그렇죠. 아까 통신판매업 신고를 얘기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게 그렇죠. 다음이죠.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낼 때는 그냥 도소매로 내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한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에 업종 추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를 추가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등기를 낼 때 그런 업종을 다 추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 뭐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뭐 업종 추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업체들 중에서 보면은 기장이 처음부터 설립할 때 보통은 이제 시작을 같이 하게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보면은 뭐 1년, 2년 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부터 기장을 하겠다고 와요. 네. 근데 기장을 안 하는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게 이제 3억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그거 뭐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사실 직접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프로그램이 아니면 복식부기 하라고 그러면 저도 못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맡겨주시고, 3억 이하라고 해도 사실 혼자 사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그렇죠. 이제 뭐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보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보다.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를 맡기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도 일이 있어야죠. 조특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면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인터넷 쇼핑몰 이쪽도 어떤 감면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소기업 특례 감면은 해당이 됩니다. 도소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창업 감면 이런 거에 있어서도 통신 판매업은 해당이 돼요. 도소매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 감면 쪽도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100%도 있고 그렇죠. 50%도 있고 감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절세 차원 그렇죠. 혹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기장을 맡기시는 게 유용한 부분이고요.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재무제표를 만든다라고 이제 그렇죠.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또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그렇죠. 자금을 활용하실 때 보면 보통 과거 3년치를 요청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과거 걸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본인의 사업 성장성을 보시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필수 서류죠. 이제 관련된 다른 매출 증빙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하죠. 창업이나 이런 단계부터 챙기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에 놓치셨다 그러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도약하는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쪽 사업 아이템은 너무 핫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훈훈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